자, 이사명 지학사 고등국어 평가 문제집 58쪽, 59쪽 강의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58쪽에 한글 맞춤법, 소단은 핵심 정리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본문 해석을 다른 강의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 표음주의, 표의주의로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뒤에 나오는 무성자음이 된소리로 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원리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표기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원리가 아닌데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표기까지 된소리로 적는다.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간과 의미에 관한 교준. 용어의 어간과 의미는 구별하여서 의형을 밝혀 적는 것입니다. 그죠? 예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에 관한 규정.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가 기본 원칙이고, 거기에 대한 예외 상황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 또 다른 예외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합성어, 파생어에 관한 규정.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인데, 추가 조항으로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그 다음 추가 조항 둘,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어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뿌리가 무엇이냐, 즉 어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가 있는데 국어학자들이 많이 밝혀놓았죠. 많이 밝혀놓았는데 밝히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한글 맞춤법 규정에 이렇게 접목이 되다 보면 당연히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외 상황으로 그대로 사례별로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됐나요? 예, 그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사이시옷의 표기에 관한 규정. 자,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시옷을 공부하시기 전에 본문에서 뭘 다루죠? 사이소리 현상을 다루죠. 그죠? 사이소리 현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1, 2, 3에 이렇게 경우를 설명하고, 이런 예에서 이런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할 때 또 추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시옷을 받쳐 적고 안 적고는 그것은 본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한자와 한자가 결합될 때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단 6개의 단어는 받쳐 적죠. 곳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요 6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읍소리나 히읗소리가 덧나는 경우. 조항 규정은 이렇습니다.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소리나 히읗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비읍소리가 덧나는 것은 뎁살이, 맵살, 벽시 등등 있고요. 히읗소리가 덧나는 것은 머리카락, 살코기, 숙회, 수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 규정은 중세 국어에 원래 단어 우리 말에는 자음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쌍잠, 된소리까지 쓰죠. 그런데 과거에는 3개까지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음이 여러 개 뭉쳐서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될 때가 있었는데, 그 명사들의 원형이 뿌리가 남아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다룬 것은 히읗소리가 덧나는 경우였죠. 어려운 말로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어떤 단어군이 있습니다. 중세국어에. 그것이 흔적이 남아서 히읗소리가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경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9쪽으로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이거의 맞춤법 원리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잘못 분류한 것은, 자, 1번에 왼쪽 것은 어법대로 적은 것이고요. 즉 표의주의고, 오른쪽에 적은 것은 소리대로 표음주의대로 적은 것이라고 써놓았는데 그 분류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걸 묻는 문제죠. 그래서 1번 기필코 하여튼. 자, 기필코가 어법대로 적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기필코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 단어를 잘 모르시겠지만, 기필하고가 축약된 표현입니다. 축약되어서 기필호로 적은 것인데, 이 아가 떨어지고 히읗이 남아서 된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소리를 그대로 쓴 것이죠. 소리를 그대로 썼는데 어법을 밝혀 적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것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넘어지다, 쓰러지다. 자, 넘어지다. 발음하면 넘어지다가 되죠. 하지만 넘다라는 동사 어근의 어간의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법대로 적은 것이 맞겠죠. 쓰러지다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죠. 그럼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쓸다의 연결음이 어가 붙고요. 그 다음에 비동적미사 더하기 종결음이가 붙은 거죠. 어쨌든 이 쓸다의 동사 원형의 어간이 남아있지 않죠. 발음대로 썼죠. 그래서 이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의 믿다가 음이 되었고, 믿다의 미 밑에 디귿 받침이 남아있으니까 어법대로 적은 것이고, 발음대로 읽으면, 소리대로 쓴다면 믿음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믿었다. 믿었다는 역시 믿다의 밑에 특이한 전미사, 잘 쓰지 않는 전미사입니다. 다가 붙은 겁니다. 굉장히 이 경우는 업이 일반적인 접사가 아닙니다. 전미사가 맞긴 맞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소리대로 적은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미없다로 쓰지 아니하고 발음 그대로 미덥다를 썼으니까 소리대로 적은 것이라고 인정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다치다. 예, 소리대로 적는다면 다치다가 돼야 되겠죠. 닫다의 형태 닷을 썼고요. 전미사 히를 그대로 살려서 썼기 때문에 어법대로 적은 것이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2번으로 내려가 버렸네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1번에 4번 우표를 붙이다. 그 다음에 편지를 붙이다. 네, 붙다의 부 밑에 티읕 받침을 그대로 살려 적은 것은 어법대로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붙이다는 소리 나는 데를 그대로 썼죠. 그러면 선생님, 이 편지를 붙이다는 원래 붙이다였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편지를 붙이다와 풀을 붙일 때 붙이는 다른 거죠. 그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것이죠. 됐나요? 어쨌든 우표를 붙이다, 풀로 붙이다에 붙이다로 쓴 것은 어법을 밝혀 적은 것이고, 편지를 붙이다를 붙이다로 쓴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은 맞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홀쭉이도 발음대로 읽으면 홀쭉이가 되는데, 홀쭉하다에 홀쭉을 그대로 살려 썼으니까 어법대로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빈털터리. 네, 원래 비어있는 털털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죠. 근데 발음을 빈털털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소리대로 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부분에 리을 받침이 올라간 형태로 표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소리대로 적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억의 원칙에 따르는 맞춤법 표기는, 기억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다라는 원칙입니다. 그죠? 앉다에 니은 지읒 받침을 그대로 표기에 넣었으니까 이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게 쓴 것입니다. 그죠? 표음주의. 그 다음에 안쓰럽다. 안쓰럽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안에 니은 받침 뒤에 뭐가 나죠? 된소리가 나는데, 비읍 받침 뒤에 된소리가 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니은 받침 뒤에 울림소리 뒤에 자음이 예사소리가 된소리 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설명이 안 되니까 된소리 현상을 표기에 쓰는 거죠. 그죠? 즉 소리대로 쓰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안쓰럽다는 소리대로 적은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꽃밭에가 되죠. 그죠? 꽃밭에 연음이 되는데 연음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꽃 더하기 밭이라는 원형을 밝혀 적었기 때문에 역시 얘는 3번의 경우에는 어법대로 적은 것이 되고요. 4번의 닷이다. 아까 설명을 1번 하면서 해버렸는데 닷다와 희전미사와 다가 결합되는 것을 그대로 밝혀 적었기 때문에 표의주의죠. 그죠? 싹둑. 예. 싹둑이 소리 나죠. 이것은 기역, 비역 받침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 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될 때는 표기에는 된소리, 즉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다가 규정이고 그 바탕에는 원형을 밝혀 그대로 적는 주의가 그 표음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죠. 됐나요? 그다음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니은을 근거로 표기한 표기예가 아닌 것은 자 니은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형태를 밝혀줬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해도이를 해도지라고 쓰는 것은 일반적인 음운성 뭐가 있죠? 예, 국외음화로 설명이 되죠. 국외음화로 설명이 될 때는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다 그 다음에 명사와 전미사 이가 붙었으니까 기역의 니은의 근거가 되는 예죠. 그 다음에 2번 곰곰이는 글쎄 뭘까요? 변동된 음운이 있나요? 네, 변동된 음운이 없습니다. 그죠? 굳이 하자면 곰고미로 해서 연음법칙으로 발음은 하지만 음운이 변동된 것은 아니죠. 음운이 변동되는 것은 국외음화라든지 된소리 현상이라든지 뭐 이모음 역행동화라든지 자음동화라든지 그래서 원래 소리가 그 다른 자음으로 다른 모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곰고미는 변동된 음운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니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죠. 그 다음 디귿, 숫가락, 숫가락이죠. 선생님 숫은 뭔가요? 원래 술입니다. 우리 밥 한 술, 두 술 이러죠. 그것이 이제 다른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숫, 디귿 받침으로 가고요. 리을이 탈락됐다 디귿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가락, 이제 긴 가락을 말하죠. 그죠? 어쨌든 발음은 숫가락 되는데 숫과 가락을, 즉 가락을 그대로 살려서 적었으니까 이것은 변동은 일어났지만 그대로 원리가 설명이 되죠. 디귿 그 앞에 받침 뒤에 된소리 되는 것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형태를 밝혀 적는 예가 되고요. 그 다음 딱지는 딱지, 예, 기역 받침 뒤에 된소리 나는 것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딱지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대로 밝혀 적는 거죠. 국수 마찬가지입니다. 기역 받침 뒤에 된소리가 일어나지만 설명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보기 보니까 다라타와 따라타를 구분하는데 다라타를 쓰는 경우에는 깊다라타, 좁다라타, 국다라타, 높다 등인데요. 높다라타, 크다라타, 기다라타인데 따라타를 넣는 것은 넓다라타, 짧다라타, 얇다라타. 자, 여기 뭐가 깔려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따라타를 넣는 경우에 용언의 어간은 한번 끊어내 볼게요. 넓다라타, 넓다죠. 넓다. 예, 제가 좀 지워야겠네요. 원래 용언의 형태가 넓다. 그 다음에 짧다라타, 예, 짧다죠. 그 다음에 얇다라타, 얇다. 다 어간에 무슨 특징이 있죠? 예, 리을 비역 받침의 경우에는 네, 뒤에 다라타를 쓰지 않고 따라타를 쓴다는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항상 이렇게 이 수능의 문제인데 케이스가 나올 때는 깊은 원리를 아시면 좋겠지만 기존의 지식으로 알면 좋겠지만 주어진 정보를 구분해내서 그 사이에 달라지는 원리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시면 문제는 금방 풀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것만 찾아내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의 발음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여 적고 있군. 자, 깊다라타, 좁다라타 전부 다 발음은 변형되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2번, 이미 익어진 발음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정하고 있군.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원리인데 지금 여기에 이를테면
짜릿짜릿하만 따로 읽고 위에는 따로 읽지 않아서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3번. 우리말의 일반적인 음운 변동과 상관없이 표기법을 정하고 있군. 일반적인 음운 변동 맞죠? 된소리 현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간이 본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표기에 고려하고 있군. 자, 보세요. 깊다라타의 깊 그대로 유지되죠. 깊다. 좁다라타의 좁다. 됐나요? 그 다음에 국다라타의 죄송합니다. 지금 국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다라타 높다. 그 다음에 커다라타의 커다. 이 커는 원래 크어죠. 크어가 커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기다라타는 길다. 길다에서 리을 탈락됐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형태는 유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넓다, 짧다, 얇다는 이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간의 본래 형태를 유지하고 못하는 것은 그냥 표기할 때부터 어떻게 널로 써서 따라타를 뭘 붙였다? 따라타를 붙이는 거고요. 지금 이 아이들은 여기에 따라타를 붙여도 이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위의 경우와 아래의 경우는 어간의 본래 형태가 표기에 유지될 때는 뭘 쓴다? 따라타를 쓰고 넓다 짧다처럼 비읍이 탈락되어서 이렇게 어간의 기본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따라타를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군요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본래 의미 유지. 자, 의미는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4번의 답은 4번입니다.